안녕하신가요?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기숙, 조기숙 여사, 조병갑의 증손녀. 이런 악덕, 악덕 증조 할아버지를 둔, 그러나 갑부죠, 갑부. 엄청난 부자죠. 농민들을 수탈하면서 고열을 짜서 부자가 된 그런 조병갑의 후손인. 물론 자신은 뭐 중조 할아버지의 덕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현실이 그렇죠. 어떻겠어요. 뭐 한번 기득권은 영원한 기득권이죠. 한번 말아먹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기득권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저는 이 세습되는 이 직위 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한 번 부자, 한 번 교수, 그 집안은 영원한 교수 집안이죠. 한번 보세요. 이게 제 말이 틀린지. 아버지가 교수잖아요. 그럼 자녀도 교수고, 아버지가 의사잖아. 자녀도 의사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기업체 회장이잖아요. 자녀도 회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 대에서 이 가난과 이 하층민의 삶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기 대에서 신분이라든가 이 지위, 계층, 이것을 한번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자, 조기숙,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을 했었나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깠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니까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저는 이게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은 그 말대로 현재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오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다. 진짜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기숙 국제학부, 참 이거 해외 유학에서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헤쳐먹죠. 우리나라 외국에서 엄청나게 사는 사람이 굳이 한국 부동산이 뭔 필요가 있었겠냐 싶겠지만 뒤늦게 2019년 때 자기는 부동산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선대인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진보 경제학자들의 말을 믿어가지고 자기가 완전 바보가 돼버렸다. 자기를 탓해야지, 자기의 멍청함 탓해야지, 누구를 탓할 것이냐 하면서 자주 섞인 그런 분풀이를 토해냈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편 것은 그 소신에 따라 펼치는 것 같고,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실무자들이 아마추어다, 비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 부동산이 일본의 부동산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조기숙 교수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 것 같아. 조기숙은 국제관계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왜 부동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집을 못 사다 보니까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왜냐면 이화여대 교수니까 신촌에 있으니까 일산에서 살다가 일산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다 보니까 너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높아가지고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의 부동산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자기는 판단하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부동산이 폭락한 계기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침체를 하니까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신도시를 많이 건설했다는 거야. 그런데 신도시를 수도권 도쿄 근방에다 많이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신도시가 새집이니까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교통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결국은 도심으로 다시 회귀하고 신도시는 공실도 많아지고 빈집이 많아져 가지고 망했다. 신도시 정책이 실패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일본의 전체를 밟을 것이냐, 저금리 기조와 경제 침체, 인구 감소, 판박이로 일본을 닮아가지 않느냐 하면서 뭐 한국인의 눈물, 뭐 이런 일본인의 눈물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책 리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선대인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나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는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은 있죠.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디프레이션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그 죽은 부모 세대의 주택을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 한 채, 부모가 물려준 집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자들은 집을 2채 이상씩 갖게 된다 이거죠. 주택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현재 3기 신도를 짓는 것 자체도 상당한 공급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기숙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동산 가격으로 피를 받기 때문에, 자기처럼 정직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부동산 안 산 죄로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뒤늦게 장만했고, 이렇게 뒤늦게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행동을 옮긴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일본을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고, 뭐 미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각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그 상황하고 한국의 상황, 그다음에 주택 수,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외곽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을 엄청나게 강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쿄의 신도시는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들어갈 때 교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피곤했다 이거죠. 그런데 GTX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뭐 30분 안에 도착하고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곽 신도시하고 한국의 신도시 개념은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또 많다. 참여정부 때는 1가구 1주택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분을 안 했죠. 말을 안 들어먹는다. 대단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 주택 정책자들, 그리고 관료들 대단하다, 이렇게 또 힐난을 하셨죠. 그러면서 운동권들에 대한 비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기숙 자체도 물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옳다 틀리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 뭐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 일침이 될 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규제책, 부동산 공급책, 이런 것들을 현재 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재화라는 게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공급이라는 게 서울 한 도심에 공급해 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초고층 밀집 빌딩, 아파트, 이런 걸 원하는데, 서울 도심이 아닌 서울 외곽에 있는 신도시, 거기에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의미가 많이 좀 퇴색돼 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하여튼 조기숙 옛날 수석이,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부동산 전철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비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비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주니까 약간 좀 위로를 받고는 있죠. 왜냐면 약간 고주택자라든가 고가의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니까 이런 약간의 분노 심리, 보복 심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니까 어느 정도 위로를 좀 받기는 하죠. 치유를 받게 되죠. 치유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돈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현재 유동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가 물론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GTX가 뚫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많이 가격이 조정이 되겠지만,
향후 2, 3년은 좀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기숙 전 문재인 정부의 수석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쪼쿠하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